경선 룰은 바꿔야 돼요. 당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아예 말을 못 꺼내게 한대요. 도대체 이상하다. 왜 저러냐. 그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갖춰야 될 역량, 핵심적인 요소 이게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시겠어요?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그 순간에는 좀 당황했죠, 당연히. 네. 예, 전시 상태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네. 웬 비상계엄이야? 웬 국회로 가? 이런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그런 걸 가장 먼저 쐐기를 박은 게 한동훈 당대표였죠. 네. 예, 한동훈 당대표가 맨 처음에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네. 그다음에 군인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함으로써 사실 그걸로 인해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비상계엄은. 네. 예, 지도자로서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태도를 갖추었다.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끄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예. 왜냐하면 그런 자질과 능력은 사실 위기 상황 때 발휘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높이 생각을 했고. 평시에는 그런 게 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숲으로 도망가는. 네, 이재명 당대표 숲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는데 네.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였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네. 저는 지금도 내란 옹호 세력으로 또는 비상계엄을 옹호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남은 인생 제 인생 60살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저 오명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걸 구해줬다고 하는 점에서 그래 뭐 다음에 뭔 일을 하면 한 번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고는 내란 수계 정당이다. 계엄 옹호 정당이다. 구구 범죄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만약에 대선 후보를 애매한 후보, 계엄에 찬성하는 후보, 이런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돼서 이재명 대표와 맞선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은 계엄 대선이 되는 건데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는 저희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수 정당이 없습니다. 구구 정당과 민주당밖에 없습니다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네가 보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고 중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너네는 그냥 이념 정당이고 너네들은 가치 공동체로 너네만 붙어가지고 이재명 약간 수령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당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후보가 나오는 게 아주 기본 필수 조건이 돼야 되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당원들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싫다면서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그 구호 누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나는 아니란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 우린 이렇게 나아가는 정당이란다. 라고 말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후보가 네.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각각 이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그걸 떠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무조건 대선에 출마해요. 그거 뭐 가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정치 탄압이었다라고 주장할 거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네. 거의 그 탄핵 기각에 올인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당대표가 갈수록 이게 스탠스가 오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플랜 B에 있어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경선 룰 네. 네.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개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경선 룰은 네. 지금 4명으로 컷오프하고 50대 50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50, 당내 경선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다 없애고요. 그냥 현장 참여 국민 경선을 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 10명이면 20명이건 다 나와서 저기 부산부터 시작한다. 그럼 부산에 다 출마해요. 현장에 투표하자 이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경선을 한 달 동안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게 예. 현장 참여 국민 경선으로 붐을 일으켜야 된다. 네. 민주당 경선이 163만 명 참여했거든 지난번에. 예, 예.
우리는 한 200만, 300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당 내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네.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현재 지금 당 지도부에 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네. 얘기를 하니까 입 밖에도 못 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예 말을 못 꺼내게 한대요. 아니 그러면 50대 50으로 경선을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 50% 반영인데 못 믿는다며 여론조사.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당원 경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ARS로 투표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기계적 장치는 중국이 개입해서 해킹할 수 있다며요. 부정선거 될 수 있어요. 김준호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막상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네.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전 참 궁금하거든요.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있는 게 그런 정치인들의 집단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대로 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논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재명은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재명한테 이 나라 이 정부를 넘겨줄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대통령이 탄핵에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 사람도 암이라는 암 보험 같은 걸 들지 않습니까? 보험을 드는 이유가 내가 암에 걸려야 돼, 걸리기를 바래, 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암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보험료를 넣었지만 암에 안 걸리면은 나는 건강해서 좋은 거고 혹여나 불행하게 암에 걸리면은 그 냈던 비용 플러스 알파로 보장받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지 보험을 들어야 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실 계엄 이후에 탄핵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온 거 자체가 보험을 들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을 갖다 바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뜻인지도 알겠어요. 이해를 넘어서. 다만 대내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문경 위원장님 같은 이런 룰에 관련돼서 말하는 분들한테 조용히 해라, 입 열지 마라 이런 말 하면은 너 그럼 뭐 대통령 탄핵되게 바라는 거야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다 이런 거를 모아두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할 때 바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